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고 가시죠. 9월 12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의 한반도 출동이 연기됐습니다. 날씨 때문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괌 현지에 번개가 치고 강풍이 불어 B-1B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출동 계획이 적어도 24시간 연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미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오늘 오전 B-1B 2대를 경기도 오산기지 상공으로 보내 무력 시위를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자체 무장력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여야 3당 대표와 만나 북핵 대응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회동에 배석합니다. 야당 대표들은 안보뿐 아니라 민생경제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등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백 감찰관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보좌해 우수석을 감찰한 인물로 검찰은 지난 6일 백 감찰관보와 감찰관실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우수석 처가가 운영하는 삼남개발의 임원 이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우수석 처가의 화성 땅 매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불법 송사 컨설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감 중인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 부회장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박 대표가 큰 돈을 받고 송사 컨설팅을 해준 정황을 파악하고 구 부회장을 비롯한 LIG 관계자들을 조사한 겁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중에 구속기간이 끝나는 박수환 대표에 대해 이번 주 중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오늘 아침 9시에 검찰청사를 폭파하겠다는 112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은 서울과 인천 검찰청사에 긴급 출동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천 연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공중전화에서 괴한이 서울 112 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온 건데 경찰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공업, 중앙지검, 재경지검 4개 청사와 인천지검의 순찰차와 경찰관들을 출동시키고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년 넘는 세월 동안 우직하게 지리산을 지켜온 거목들이 보호수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세월이 키워낸 아름드리 거목들을 양시장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경남 함양군의 영원사 인근 지리산 등산로. 울창한 산림 속 우뚝 솟은 나무 한 그루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성인 남성 3명이 팔 벌려 안아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두께에 높이도 30m가 훌쩍 넘는 거목, 전나무입니다. 나무 둘레가 4m 50cm가 넘는 이 전나무의 나이는 무려 350살이 넘습니다. 수백 년 세월을 간직한 거목은 지리산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험난한 산길로 유명한 칠선계곡 인근 주목은 더디 자라는 특성을 감수하고도 하늘에 닿을 듯 25m 이상 곧게 뻗었고 백무동 계곡 인근 신갈나무도 둘레 3m 60cm의 우람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으로서 또 이거 보면은 너무 이거 좀 보존해야 되겠다. 정말 이거 보존해야겠다. 그런 나무가 우리 지리산을 짓고 있는데 꼭 보존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거목 조사를 통해 선정한 특별 보호 거목은 모두 30그루. 이 거목들은 지리산 생태계에 살아있는 역사일 뿐 아니라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도 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특히 멸종위기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숲의 우산 역할을 해 그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까막닭다구리나 그다음에 반다가슴곰 이런 아이들이 서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음지에서 자라야 되는 다른 특정 식물이나 다른 멸종위기 식물들 초본류들의 어떤 그런 성장 배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거목들의 유전 자원을 확보해 후계목을 양성하는 동시에 거목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 동안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최대 100만 명 가까이 몰릴 것으로 보여
인천공항이 교통 편의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주변에 차량 6천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항철도 첫차 운행 시간도 평소보다 30분가량 빠른 4시 50분으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심야 귀경객들을 위한 열차를 임시 편성해 연장 운행하고 심야 버스도 16편에서 24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연말까지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16만 8,9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14만 3,500여 가구가 분양되고 2만 5,300여 가구가 임대 아파트로 공급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중도금 대출 건수를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하고 소득 심사 등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미분양 우려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는 또 중도금 대출 규제로 청약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면서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간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이 현지 시각 11일 뉴욕에서 열린 9.11 추도식에서 몸에 이상을 보여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힐러리의 주치의는 힐러리가 최근 폐렴에 걸려 항생제를 투여받는 상태에서 햇볕 아래 오래 서 있다 보니 일시적인 탈수 현상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대 후보 도널드 트럼프 측이 평소 제기해온 힐러리의 건강 이상설이 대선의 민감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시즌이 본격 개막한 뒤 선수들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매커스 피터는 현지 시각 11일 샌디에이고 차저스와의 경기에 앞서 국민의례 때 무릎을 꿇은 채 주먹을 쥔 손을 올렸습니다. 시애틀 시호크스의 선수들도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 전 국민의례에서 일어선 채 팔을 가슴에 포겠고 상대편인 마이애미 돌핀스의 선수들도 무릎을 꿇는 방식으로 국민의례 거부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콜린 캐퍼닉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경찰의 폭력과 유색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민의례 거부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뒤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